네, 안녕하세요. 유료신문 박현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영 기자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핫한 이슈를 꼽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핫한 이슈 두 가지를 또 꼽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찬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꼽아온 이슈는 이재용 부회장 출소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금요일 13일이죠. 출소했습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출소를 두고 굉장히 많은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정소영 기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가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만 있으면 전부 다 가석방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말이 좀 있었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현재 이런 경제 상황과 반도체 산업이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기에 삼성의 중요성이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또 많이 외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반반 의견을 모두 다 존중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 논란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삼바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석방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작년 통계를 보면요, 추가 사건 진행 가석방자가 67명,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0.85%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그 0.85%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사회각계각층, 정치권에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부가 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정부가 백신 공급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백신 특사로 임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부회장으로서 정책에 굉장히 많은 세계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위탁 사업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는 60% 정도 맞춰진 상태인데요. 당연히 형기가 끝날 때까지는 취업 제한이 걸려 있고요. 형기가 끝난 뒤에 5년까지도 취업 제한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요, 무보수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삼성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특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좀 가석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한 뒤에 한남동 자택으로 바로 향한 건 아니고요. 서초 사옥으로 가서 직무를 봤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은요, 경영 효율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등 세트 부문의 인력을 줄이고 반도체 쪽 인력 효율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영 기자. 네. 네, 앞으로 삼성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경영 시계가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뭐 반도체, 뭐 백신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좀 경제 상황에 맞춰서도 삼성에 좀 이목이 지금 집중됐기 때문에 경영 시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곧 어떤 대규모 투자나 네. 채용 네. 혹은 뭐 백신 공급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좀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영 기자,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네, 저는 지난주에 핫했던 이슈죠. 승리 씨 법정 구속입니다. 네, 한류 스타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승리 씨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2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사실 승리 씨는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성매매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그의 혐의를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 법원에서요, 승리 씨가 이제 2015년에 단체 카톡 채팅방에 남겼던 이 내용을 다 하나하나 읊었다고 해요. 승리 씨가 당시에 잘 주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군 검찰에서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승리 씨는요, 잘 주는 애들이 아니었다. 사실 잘 노는 애들이라고 썼는데 이 스마트폰 자동 완성 검색기 때문에 잘 주는 애들이 됐다라고 이제 나름 해명을 했는데요. 이를 재판부가 성매매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다수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박 기자 혹시 성매매의 특징?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매매의 기본적인 틀은 네, 돈을 주고 그렇죠. 예, 성을 산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가성입니다. 음. 바로 이 승리 씨가 성매매 알선했다는 특징 하나가 또 재판 과정에서 잡혔는데요. 그가 이 성매매 과정에서 이 대가성을 지불한 걸 YG 법인카드로 했다고 합니다. YG 법인카드로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충분히 대가성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요, 승리 씨가 2016년에 이 자신의 그 일본 라면 프랜차이즈 아오리 라멘을 창업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 라멘의 육수 비법을 제공했던 일본의 한 CEO에게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승리 씨는요, 단체 대화방에 중요한 분이니까 뭐 잘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받은 거에 100배를 돌려드리자. 이런 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성매매 알선을 하려고 네. 했다. 그런 혐의가 있다. 네. 이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받은 거에 100배를 돌려드리자, 중요한 분이니까 따로 모셔라,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성매매 알선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조심스럽게 잘 노는 승리. 프로그램 이름이 그렇게 되면 네. 잘 노는 네, 승리.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안 그래도 네. 승리 씨가 예전에 모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네, 저는 바빠서 사고 칠 겨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고 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도 안 들고. 근데 네. 바빠서 사고 칠 겨를이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한 게 네네. 사고 치느라 바빠는 거지. 네, 아, 또 그렇게도 들리긴 하네요.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와 승리 씨가 3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